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물 한 통만 챙겨서 뒷산으로 왔는데요. 지금쯤 꾀꼬리 버섯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올라봅니다. 너무 더워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고요. 날벌레며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향기 젖버섯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별 향기가 나지 않는데 이름이 왜 향기 젖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졸각버섯인데요. 지난번 조금 채취를 하면서 작은 것들을 두고 갔더니 성장한 녀석들입니다. 졸각버섯이 나오는 자리에서 노란 각시버섯을 만나는데요. 너무 작아서 만지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노란 각시버섯 옆으로 흰꽃 무당버섯도 보입니다. 손으로 잡았더니 대가 부서져 버리는데요. 벌레가 먹어서 속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집 주변 야산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버섯으로 식용을 하는데요. 표면에 미세한 가루가 보이고 무당버섯 특유의 잘 부서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담백한 맛이 납니다. 여기에도 흰꽃 무당버섯이 숨어 있는데요. 작은 개체일수록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작을 때 따서 식용을 합니다. 다시 졸각버섯이 보이고요. 작지만 쫄깃해서 채취를 하면 잡채의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갓 중앙이 오목하고 주름살은 성긴 편으로 초보자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크고 작은 버섯들이 뒤섞여 자라는데요. 비가 내리고 나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졸각버섯과 함께 올라오는 흰꽃 무당버섯입니다. 졸각버섯 종류는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요. 된장찌개나 각종 찌개에 넣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졸각버섯은 색시 졸각버섯, 졸각버섯, 그리고 자주 졸각버섯이 있는데요. 그중 자주 졸각버섯이 가장 맛이 있지만 계곡 주변 습한 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졸각버섯들보다 만나기가 더 힘들고요.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흡수하여 체내에 축적하는 성질이 강해서 아주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면 자주 졸각버섯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버섯인 노란 분말 그물버섯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노란 대만 그물버섯입니다. 두 버섯은 매우 닮아 있는데요. 노란 분말 그물버섯은 대를 만지면 분말이 묻어 나오고요. 노란 대만 그물버섯은 대에 그물 무늬가 있는 식용버섯입니다. 노란 길민 그물버섯 옆으로 졸각버섯이 또 보입니다. 졸각버섯은 항종양 작용 외에도 뇌의 건강과 기를 높여준다고 하고요. 비위가 허약할 때 먹으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복수암에 대한 억제율이 높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열흘 정도 늦게 찾아왔는데 꾀꼬리 버섯은 이제 겨우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꽤 크게 성장할 녀석들이고요. 꾀꼬리 버섯 주변으로 졸각버섯이 또 보입니다. 졸각버섯은 초가을까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린 뒤 찾아오면 대부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상태인데요. 졸각버섯 특유의 외형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줄기가 제법
통통한 녀석도 보이고요. 밭 중앙이 오목한 모양과 이 성긴 주름살, 그리고 줄기에서 보이는 흰 분말이 특징인 이 버섯은 누구나 한번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집 주변 야산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탱글탱글하고 많기도 해서 오늘은 잡채를 하기보다 볶아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루에 묻어있는 분말은 손으로 만지면 금방 없어지고요. 꾀꼬리 버섯이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느긋하게 어떤 버섯들이 더 나와 있는지 둘러봐야겠습니다. 졸각버섯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흰꽃 무당버섯인데요. 이번에는 맹독을 지닌 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를 만납니다. 이 버섯을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서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마톡신과 유사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제한적 식용버섯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알고 있어서 그냥 독버섯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 버섯은 아직까지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어린 흰꽃 무당버섯이 앙증맞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럴 때가 가장 단단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도 작은 흰꽃 무당버섯이 보이고요. 이번에도 독버섯인 마귀 광대버섯을 만납니다. 이 버섯 역시 신경독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독버섯으로 해독제가 있어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달걀 모양이지만 가시 펴지면서 평평하다가 이후에는 오목 편편형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은 18% 정도에 그치는데요. 광대버섯 종류는 맹독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여름 산행은 날벌레나 모기도 문제이지만 너무 오래 숲에 있으면 어지러워서 가능한 이른 아침에 산행을 하고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탐색을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나 흘러서 이제 서서히 내려갈 생각인데요. 여기서 또 꾀꼬리 버섯을 만납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늦었는데요. 수시로 올라와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흰꽃 무당버섯과 졸각버섯을 주로 채취하고 있는데 집 주변 야산에서 이 정도의 버섯만 보여주어도 감사합니다. 곧 이곳에 노란 꾀꼬리 버섯이 많이 올라올 텐데요. 올해는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재작년에 이곳에 복분자 뿌리를 조금 캐서 술을 담궜는데요.
맛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올겨울에도 조금 채취해서 술을 담궈 나눔해야겠습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꾀꼬리 버섯을 또 만나는데요. 버섯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곳의 꾀꼬리 버섯은 민주름 꾀꼬리 버섯으로 일반 꾀꼬리 버섯보다 크기가 상당히 커서 조금만 채취해도 그 양이 꽤 됩니다. 이제 보니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숲으로 가느라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다시 졸각버섯을 만나고요. 조금 자란 꾀꼬리 버섯도 만납니다. 이번에는 꽤 큰 졸각버섯인데요. 줄기도 아주 튼실해 보이고요. 작은 버섯 몇 개는 합쳐 놓은 것 같습니다. 크기가 아주 커서 손으로 잡으니 손맛이 느껴지는데요. 주변의 졸각버섯이 모두 크고 단단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당근과 양파만 넣고 이 졸각버섯 볶음으로 저녁 식탁을 차려야겠습니다. 주변에도 상당한 개체가 있어서 이곳에서 잠시 졸각버섯을 채취하고 오늘은 이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꾀꼬리 버섯이나 졸각버섯을 채취하는 날에는 잡채를 해서 잘 먹는데요. 무당버섯은 데쳐서 소금에 절여 두고요. 크기가 작은 졸각버섯은 채취하는 대로 그날 먹는 편인데요. 여기저기 졸각버섯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주 졸각버섯은 계곡 주변 습한 곳에서 잘 만나지는데 졸각버섯 중 가장 맛이 있고 식감도 가장 쫄깃하지만 깨끗한 곳 아니면 저는 채취를 잘 하지 않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요. 마지막으로 귀신 거물버섯도 만납니다. 식용 및 약용 버섯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털 귀신 거물버섯과 함께 귀신 거물버섯 종류는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산초입에 몇 개체가 자라고 있는데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싶습니다.